아일랜드의 상징색은 바로 초록색. 봄을 맞은 아일랜드는 녹음으로 물들었다. 청춘이 학문에 열정을 바치는 트리니티 대학에도 더블린 시민들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성 스테판 공원에도 생기 넘치는 초록빛이 그득하다. 나는 먼저 아일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패트릭 대성당을 찾았다. 12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아일랜드 성공회의 총본산으로 아일랜드 국립교회의 지위를 얻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현충일 추모 행사 같은 아일랜드의 국가적 의식이 거행되는 이 성당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성 패트릭에게 봉헌되었다. 그는 5세기경 아일랜드와 브리튼 일대 섬들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And what's really important, though, about St. Patrick is that it kind of brought in the golden age or Christian age here in Ireland. For about 300 years, it kind of exploded. He was a pivotal saint, and he's our patron saint. 아일랜드 민담에 따르면 성 패트릭이 섬 전체에서 뱀과 악마들을 쫓아냈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었다고 한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수호 성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그가 타계한 3월 17일을 축일로 삼아 그를 기리며 한바탕 축제를 펼친다. 이 성당에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또 다른 위인이 영면에 있다. 1713년 성당의 주임 사제를 맡은 사람, 조너선 스위프트다. 우리에게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그는 영국의 정치인이 되길 원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아일랜드로 돌아와 성직자로 일하며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이곳에 묻혔다. 지금은 화려한 이 성당도 한때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영국의 올리보 크로멜이 침략했을 때는 마국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성당의 복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 아일랜드의 제일 가는 부자인 벤자민 기네스다. 그는 거액을 쾌척하며 성당의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1865년에 복원이 끝난 성당은 비로소 당당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아일랜드 최고 부자 벤자민 기네스의 흔적은 아직도 더블린 곳곳에 남아있다. 그는 양조 사업으로 큰 부를 일궜는데 이 양조장은 아직도 더블린 한가운데서 성업 중이다. 이곳은 더블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조 사업을 시작하며 체결한 토지 임대 문서. 1759년 맺은 계약의 기간은 무려 9,000년.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며 이미 땅을 산 지 오래란다. 체험관 내부엔 흑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이 전시돼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작은 금고. 메가즙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효모를 보관했다는데 당시 효모의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 가격과 같았다고 한다. 품질 관리를 위해 수학자를 고용할 정도였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흑맥주는 지금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술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흑맥주를 한 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맥주잔을 닮은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가면 더블린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다. 나는 발길을 옮겨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관공서처럼 보이는 이곳에서는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다. 1796년에 지어진 이곳은 한때 더블린의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 죄수들은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뒤섞여 수감되었고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빛과 열이라곤 양초 하나가 고작이었다. 서슬퍼런 법 앞에 어린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Saying that, the youngest unaccompanied child prisoner that we ever had in this jail, no parents given a sentence, was a 3-year-old boy. His name was Thomas Roberts. He was caught begging on the streets of Dublin for food, given a 2-week sentence here in this jail. 그토록 단호했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 아마도 핍박받는 아일랜드 백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킬마이넘 감옥은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 지어졌다. Called a panopticon design. In Greek, that means all-seeing eyes.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cell block, you should be able to see every single one of the 96 cells. 이 감옥에는 아일랜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독립투사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봉기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독립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16년에 일어난 부활절 봉기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더블린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영국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일으켰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The rebels were charged, sentenced to death by firing squad, 14 of whom were executed in this very jail between the dates of the 3rd of May and the 12th of May 1916. Now, one of those men was a man by the name of Joseph Plunkett. And Joseph was engaged in marriage to a woman called Grace Gibbard. Grace, along with her priest, came to this jail on the 3rd of May 1916 and asked jail permission for her to marry Joseph the night before his execution. The permission was granted. 사형이 집행되기 7시간 전 극적으로 결혼을 올린 두 사람의 로맨스는 독립을 열망해온 아일랜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레이스 기포드 역시 아일랜드의 독립에 투신했고 7년 뒤 이곳에 3개월간 투옥되었다. 예술가였던 그녀는 옥살이를 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봉기를 주도한 독립투사들이 처형된 감옥 공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동판에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넋을 기리고 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1949년 공화국을 선포하며 800여 년 만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우뚝 섰다. 나는 더블린을 떠나 보잉 강변에 위치한 슬레인 성을 찾았다. 성은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초록빛 들판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위해 성주인 커닝엄 씨가 직접 안내를 맡았다. Oh yeah, this is Slane Castle. So this is my home, where I live. Literally, are you living here? Yes, I live here, yeah. Oh. We'll walk in through the front door, so welcome to my home. And this is the main hall. So we're set up for tours in here. So we do tours of the building, and it was
remodeled in the 1780s. 지어진 지 240년이 넘은 이 성은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영국 국왕 조지 4세가 머물던 왕의 방은 이제 예약을 하면 일반인도 묵어볼 수 있단다. 귀족들이 환담을 나누던 응접실은 반다이크의 그림 같은 명작들이 무심하게 걸려있다. 귀족은 어떻게 생활했나 조금 엿볼 수 있었다. 고풍스런 식당 한편 눈에 띄는 것은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인 U2의 사진과 친필 사인. 이 세계적인 스타가 슬레인 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1979년에 데뷔한 이들은 1980년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프라이드가 포함된 4집 앨범 작업을 이곳에서 시작했다. 영국왕 조지 4세는 성의 안주인 엘리자베스 커닝엄과 공공연한 내연 관계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와 호사가의 이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 성이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여름마다 열리는 음악 축제 때문이다.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밴드들이 열띤 공연을 펼쳐왔다. 커닝엄 씨는 축제가 처음 열린 1981년을 생생히 기억한다. And I was 6 years old, and I remember 20,000 people coming through our front, into our front garden. And then in 1982, Dad got the Rolling Stones, and this time it was well over 80,000 people. And that's what made Slane Castle famous as a venue. And then we decided to get into whiskey because it would be nice for those 80,000 people to be able to have a drink when they're here. 성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편 중 하나로 위스키 사업을 시작한 커닝엄 가문. 과거 귀족의 말들이 머물던 마국간은 현대식 증류소로 재탄생했다. 그들은 인근에서 생산되는 보리와 성을 끼고 흐르는 강물로 아일랜드 전통 위스키를 만들고 있다. Spirit here is running out, so it's lovely and clear. That will then go into the oak cask, and it sits there for however many years before it then. That's where the magic happens, and that's where it becomes whiskey. 역시 음악과 술은 잘 어울리는 단짝. 그런데 여러 가지 술 중 위스키를 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Whiskey to Irish people, it's part of our national culture. It is our national drink. It is linked with folklore and legend. The name, of course, comes from Ishkabaha, the water of life. So I think it's something that adds a little bit of light to life in general. 아일랜드의 드넓은 평야 위로 따사로운 빛이 내리쬐다. 보인강이 흐르는 슬레인 인근에는 빛과 관련된 또 다른 유적이 있다. 브루너 보너라 불리는 이곳은 약 5,000년 전 신석기인들이 만든 고분군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브루너 보너의 노스를 찾았다. 노스는 신석계인들이 그려놓은 암각화로 유명하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 여러 학설이 갈리는데 우주의 모습이나 인근 풍경을 그렸다는 설이 유력하다. 노스 유적은 거대한 봉분 한 기를 17기의 위성 봉분이 둘러싸고 있는데 건설 초기에는 통로형 무덤으로 쓰였다가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중세를 거치며 농장으로 쓰이던 이곳은 1962년 본격적으로 발굴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아일랜드의 국가적 기념물로 자리 잡았다. 브루너 보너의 또 다른 유적을 찾았다. 뉴 그레인지는 고대 켈트 신화 속에서 여신 다누의 거처이자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여겨져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5,000년 전 고대인들이 만든 석실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다. 매년 동짓날 먼 동이 트면 햇살이 통로 내부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관통하며 석실 바닥 끝까지 빛이 닿는다. 고대인들의 정확한 과학 지식과 건축 솜씨가 놀랍지만 여전히 이곳의 정확한 용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차를 서쪽으로 몰아 아일랜드 중부 도시 에슬론에 도착했다. 셰넌 강변에 위치한 에슬론은 예로부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다. 많은 사람이 오가면 자연스레 쉴 곳이 필요한 법. 그래서 에슬론에는 아주 유명한 선술집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아일랜드의 여느 선술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꼭 한 번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 나무로 짠 고리버들의 흙을 이겨 만든 벽이다. 도대체 이 벽은 무엇일까? But most importantly, our letter from them, which places us right back here in 900 AD, the oldest pub anywhere. What you see in the cabinet there then, part of the old walls on display, made of what's called wattle and wicker, interwoven hazel sticks held together with horsehair and clay. And what you see in that cabinet is actually what's inside all of the walls, the whole way right around. It is the same original building made from wattle and wicker, built right back in 900 AD. 그러니까 이곳은 무려 1100년이나 된 선술집인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받아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평범해 보이던 선술집 내부가 달리 느껴진다. 벽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바라보니 잠시 중세로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매니저 티미 씨가 보여줄 곳이 있다며 따라오란다. Now, folks, this is what we call our snug area. Now, what a snug is, going back to the early 900s, a lot of women didn't want to be seen in bars. Each area would have a frosted window or an area where the ladies would sit in. While the gentlemen were at the bar, the ladies would sit in here. They didn't want to be seen going into a pub, basically. 이 숨은 공간에서 지역의 성직자들이나 경찰들도 사람들 몰래 술을 홀짝거렸다는데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 그 모습을 상상하니 슬쩍 웃음이 나온다. 션즈바는 1000년이 넘는 동안 에슬론 사람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공간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여전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나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한다. 아일랜드에서도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 바로 모허 절벽이다. 이곳은 바다 안개가 심해 맑은 날에도 그 절경을 보기가 쉽지 않단다. 그래서 절벽으로 향하는 내부 전시관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다. 악천후로 경치를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교한 합성 사진을 찍어주는 것. 나는 사진을 찍는 대신 내 운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벽으로 가는 길은 안개로 가득 찼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절경이라는데 꼭대기만 살짝 보인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를까 싶어 탑에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안 보이긴 매한 가지. 이제 믿을 건 시간뿐. 사람들도 나도 그저 기다려본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장엄한 풍경이 나를 압도한다. 모허절벽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된다. 독특한 지질과 경관, 역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서양을 마주한 절벽을 바라보며 대자연이 선사하는 장대한 풍경에 말로 다하지 못할 감동을 느낀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들은 지금도 마음껏 누린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이 오래도록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이 젊은이들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